비치 프로퍼리즈는 저희 채널 설문조사에서 2번 연속 2위를 기록하며 아쉽게 탈락한 리츠인데요. 최근 하락장으로 인해 현재 배당 수익률이 5%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리츠 1인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리츠의 전신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카지노 회사인데요. 시저스는 2015년에 파산하고 나서 법정 절차를 밟으며 두 개의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는 기존에 보유하던 카지노와 레이스트랙 그리고 골프장 자산들이 모여서 리츠로 설립되었고, 두 번째 회사는 이 리츠들로부터 자산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영업회사가 됩니다. 오늘 분석은 이 리츠를 진행하는 건데 2017년에 설립되었고 2018년 2월에 NYSE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상장 이후에 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잭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라스베가스 외에 다른 지역 카지노들을 인수하고 세일 리즈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장합니다. 여기서 비치가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세일 리즈백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 힘을 합쳐서 카지노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동산 자산을 원하는 비치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대신 이 카지노의 영업권을 파트너 회사가 가져가는 식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렌트를 비치가 지불받는 구조입니다. 이 리츠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사항은 바로 2020년 코로나 사태 여파인데요. 전염병이 확산될 때 미국 카지노들이 영업 정지를 강요받았고, 그 결과 2020년에 미국 게이밍 산업의 매출이 31% 급감하며 2003년 이후로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총 1년이 넘는 기간에 큰 타격이었지만 오히려 2021년 중반에 다시 카지노 규제가 풀린 이후로는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매출만 보더라도 300억 달러에 머물렀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530억 달러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도 매분기 매출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좋은 흐름을 증명하듯 비치는 최근 대규모 M&A들을 진행했는데요. 2022년 2월에 라스베가스의 대형 리조트인 베네치안을 4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4월에는 MGM 그로스 프로퍼리즈를 172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특히 이 MGM 인수를 통해서 총 15개의 부동산을 추가하며 기존 28개에서 43개로 약 50%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회사 상황을 반영하듯 비치의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면밀한 숫자 분석을 통해서 비치의 영업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구성을 보면 93%, 거의 대부분이 임대한 카지노 영업사에게 받는 트리플 넷 리즈인데요. 비치는 카지노와 리조트뿐만 아니라 4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2% 정도로 기여도는 미미하네요. 부동산 현황을 보시면 43개의 카지노 및 리조트는 영업회사들이 100% 입주해 있는데요. 지역 분포를 보시면 카지노 회사답게 55%가 라스베가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필라델피아의 13%, 뉴올린즈의 5% 부동산 면적이 있고, 나머지 미국 내 지역들의 5% 미만으로 다변화되어 있네요. 매출 비중으로는 45%가 라스베가스에서 나오고 나머지 55%가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데, 역시나 베가스의 비중이 높습니다. 2017년에 비치가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100% 부동산을 시저스라는 하나의 임차인이 모두 임대하는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2021년 고객의 현황은 더 다변화되었고, 특히 2022년에 진행된 대규모 M&A들로 인해서 현재는 시저스의 비중이 42%까지 떨어지면서 MGM, 베네치안, 하드락 등의 총 9개의 입주사들로 안정성이 많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런 비치의 과거 배당 성적을 보시면 한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2020, 21년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배당금이 증가시킨 점이 두드러지고, 배당 성장률 데이터로 보면 매년 성장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평균 7%대의 성장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리츠의 배당 성향은 코로나 이전 78%에서 현재 72%로 낮아지고 있는데, 한 주당 배당금을 증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거라서 긍정적이죠. 이번에는 비치의 영업 상황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매출의 93%가 임대료인 만큼 임차인 리스크가 중요한데, 9개의 임차인 모두 3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무려 5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는데, 자녀 평균 임대 기간이 43.9년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치 주주들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아무리 이 기간이 길다고 해도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임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임차인들이 아예 카지노 영업 자체를 1년도 넘게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매우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락다운 기간에 수많은 리테일 리츠들은 계약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비치 임차인들은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 100%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우량한 지급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진행된 대규모 M&A들로 인해서 새롭게 추가된 임차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MGM을 보시면 이 회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4배 정도의 차입금 배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채무 부담이 8배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주요 임차인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비치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중요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현재 상황에 얼마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인데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일정한 비율대로만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단 현재는 전체 임대료의 47% 정도만 인플레이션 보호를 받고 있는데 2035년이 되면 96%의 임대료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회사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2035년이 와도 상당한 임대계약의 상승 상한선이 3%로 막혀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해보면 비치의 현금 흐름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되어 있지만 3% 넘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츠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지만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M&A 관련 비용들 때문에 영업마진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경영진 컨콜에 의하면 이비다 마진은 다시 정상화돼서 90%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영업 현금으로 보면 성장세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조금 왜곡된 것이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자산 규모가 커져서 현금 흐름 규모도 커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주황색 투자 현금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역시나 올해 대규모 M&A로 큰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1억 주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진행한 M&A에서 가치 창출이 되느냐가 주주들에겐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또 다른 현금 출처인 차입금 발행을 보시면 올해 초에 신용등급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로 올라간 건 긍정적입니다. 경영진은 이렇게 좋아진 신용등급을 발판 삼아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관리 및 차입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MGM 인수에 5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입금 증가로 인해서 재무 리스크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채무 부담도는 2018, 19년에는 6배 이하의 낮은 리스크를 보여줬지만 2022년 M&A로 인해서 13.4배의 수준까지 한 번에 치솟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도 왜곡이 있는데 신규 편입된 MGM 부동산들의 현금 흐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조정들이 반영된 이 표를 보시면 조정된 채무 부담은 약 5.8배로 기존의 장기적인 추이와 비슷한 채무 부담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리츠의 실질 금리는 5, 6%대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4% 중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저희가 기존에 분석했던 초우량 리츠들에 비하면 부담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비치는 다가오는 대출 상환금이 잘 분포된 모습인데요. 2024년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되고 평균 7.2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에 달하는 임대계약에 비해서 차입금 만기가 훨씬 짧은 것은 현재 이사율이 상승하는 매크로 국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차입금 만기가 시작되는 2년 후에는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말이죠. 그럼 여태까지 살펴본 비치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5%, 8%, 10% 배당 성장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는데요. 현재 5% 초반의 배당 수익률이 10년 뒤에는 약 7% 후반에서 최대 12%대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비치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점점 더 활발해져가는 카지노와 리조트 인수합병 시장에서 선두주자 위치를 달성한 것, 코로나 영향에도 임대료를 지급하는 꾸준한 영업의 안정성, 7%대의 높은 배당 성장률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최근 완료된 큰 인수합병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
높은 편에 속하는 금리와 비교적 빠르게 다가오는 채무 상환일, 마지막으로는 3%가 넘는 인플레이션에서는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임대계약 구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리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면 카지노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M&A 딜이 많다는 건 리스크 증가 요인입니다. 특히 초대형이었던 MGM 인수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 이전에 2021년 중반에 가격이 확정된 게 아쉬운데요. 아마 더 최근에 이 거래가 진행됐다면 더 낮은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최근 지속되는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부모님 배당 포트의 목표 배당 수익률을 기존 5%에서 5.5%로 올렸는데요. 비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배당 수익률도 이 5.5에는 미달리기 때문에 저만의 목표 매수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 들어오면 하 카테고리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자문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비치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분석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